목공 그 날물에 뒷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뒷날에 대해서도 썰을 풀면 할 이야기가 꽤 많아요. 뒷날이지 뭐. 하지만 한 30분은 제가 썰을 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양쪽을 다 연마하는 양날의 날물에는 이제 뒷날이 없죠. 이렇게 한쪽은 판판하고 한쪽만 연마하는 외날 날물에 이 부분을 이제 뒷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날 목공에서는 대부분 외날을 많이 사용합니다. 외날. 대패도 외날이고, 끌도 외날이고, 톱도 외날이죠. 톱날도 자세히 보면 끌이나 칼처럼 날이 되어 있으니까. 대패, 끌, 톱이 다 외날인데, 양날은 식칼 양쪽에다 연마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양날인데요. 식칼도 외날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부엌칼은 양날인데, 어깨 형님들 가지고 다니는 사시미 칼, 이게 외날입니다. 한쪽은 판판하고 한쪽만 이렇게 연마되는 거 외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외날이 날카롭냐 양날이 날카롭냐, 이거는 약간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연마하냐에 따라서 날카롭기는 다 달라지니까. 외날도 뒷날과 앞날을 잘 연마하면은 양날하고 똑같은 그런 날카로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외날과 양날의 차이점이 뭐냐? 예를 들어 무를 외날로 위에서 베면은 반듯하게 진행 안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진행되죠. 이쪽에 그 마찰점, 칼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요. 그래서 부엌할 경우에는 양쪽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반듯하게. 이쪽에 걸리는 저항과 이쪽에 걸리는 저항이 똑같으니까 반듯하게 절단이 됩니다. 대펜날을 보죠. 뭐 엄밀히 따지면은 대펜날은 외날이다. 대펜날을 양날 구조로 연마를 해도 돼요. 뭐 안 될 거는 없는데 관리가 굉장히 힘들죠. 대패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대펜날은 서양 대패가 아니라 일본 대패를 제외한
일본 대패는 38도로 이렇게 장착이 되고, 일본 대패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패들은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날끝을 보면요, 날끝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날을 아무리 잘 연마를 하더라도 처음에 날이 닳을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이 먼저 닳아요. 이 부분, 나무에 이 부분이 걸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날을 아주 날카롭게 연마를 하셔가지고 한 나무를 10번 정도 밀어서 깎은 다음에 날 끝을 보면 날 끝에 하얀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닳아가지고 이 부분이 하얗게 빛나기 때문에 이제 날 끝에 하얀 줄이, 날을 잘 연마하면 날 끝에 하얀 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대패질 10번, 20번 정도 하고 불빛에 비춰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닳아가지고 여기가 하얗게 빛나게 됩니다.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 마무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마무가 됩니다. 그래서 날이 이렇게 돼요. 아까 1단계 이렇게 마모가 될 때는 여전히 이 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나무 잘 깎이는데, 2단계 여기까지 이렇게 마모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러면은 대패질 해보면 대패가 자꾸 밀리게 됩니다.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연마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이 부분만 삭감시켜주면 날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앞날입니다. 앞날. 여기가 뒷날이고, 날을 뾰족하게 만드는데 뒷날을 연마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앞날만 연마하더라도 날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패날 처음에 세팅할 때 뒷날은 구입해가지고 한 번만 세팅을 해줘라. 그 다음에 뒷날을 연마할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뭐 숫돌이야 숫돌 그 라인업 하는 거는 이제 각자 여러 가지 구성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1000번하고 6000번 숫돌 이 두 개만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앞날을 연마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마모가 돼서 연마를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1000번의 연마를 처음에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딱 도달하면은 여기에서 쇠구슬러기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뒷날 쪽으로 쇠구슬러기가 넘어와요. 그래서 1000번에서 6000번으로 숫돌을 바꾸는 시점이, 손으로 뒷날 이 날 끝을 만졌을 때 이 꺼끌꺼끌하게 거스러미가 이제 손으로 만져지면은 숫돌을 바꿔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시점이에요. 날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고 이렇게 둥그런 이 상태에서는 날러미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됐을 때 날러미가 생기니까, 날러미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숫돌을 바꾸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연마를 할 때 앞날 1000번에 이제 연마를 하는데, 뒷날도 1000번에 연마를
하는 경우 하는 사람들 왕왕 있어요. 이미 세팅을 그 전에 다 해놨는데도 이거를 또 1000번에 1000번 6000번 앞날하고 앞날 1000번에 연마하고 뒷날 1000번에 연마하고 앞날 다시 6000번에 연마하고 뒷날 6000번에 연마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뒷날을 연마할 때마다 1000번에 연마해 버리면 날이 이렇게 얇아져요. 얇아지면은 일본 대패의 경우에 대패집에 끼웠을 때 이제 헐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헐거워지니까 이제 뭐 종이를 끼워놓고 사포를 끼워놓고 대패밥을 거기에 붙이고 물매 쪽에 그렇게들 하는데 그거는 연마할 때마다 뒷날을 갈아버려서 날이 얇아지기 때문에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뒷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패 뒷날 처음에 세팅할 때만 한 번만 연마를 해준다. 연마할 때마다 뒷날을 1000번에 연마하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고, 대패날을 이렇게 장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연마면이 바닥을 향하게 장착하는 대패를 베벨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 연마면이 베벨이고 베벨이 아래를 향했다. 그래서 다운인데 베벨 업으로 장착하는 대패도 있어요. 로우 앵글 블록 플레인이나 로우 앵글 잭 플레인 경우에는 이 연마면이 하늘을 쳐다보게끔 날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착되는 날은 어떻게 마모가 되냐면 아까 베벨 다운일 때와 마찬가지로 뒷날 부분이 먼저 이렇게 달아요. 뒷날이 이렇게 닳습니다. 약간 과장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 보면은 한 1mm 정도가 이렇게 먼저 닳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끝이 이렇게 둥글게 마모가 되죠. 그러면 베벨 업으로 이걸 좀 확대를 시켜보면 발끝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먼저 닳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이 부분이 이게 약 1mm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로 이렇게 마모가 되죠. 그래서 베벨 업인 날은 이제 앞날을 연마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렇더라도 여기서 이 부분은 여전히 연마가 안 된 상태로 돼 있어요. 베벨 업인 대패 있으신 분들 한번 봐보시면은 열심히 쓰고 나서 뒷날 이 날끝 보면은 이 부분이 선명하지가 않을 겁니다. 마모가 되어서. 그래서 베벨 업으로 돼 있는 날은 이 부분도 연마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까지 연마하기 위해서 앞날을 이렇게 연마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연마를 많이 해야 되죠.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베벨업인 날은 연말을 할 때 뒷날을 현재 숫돌이 1000번, 6000번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가장 고운 숫돌 6000번에 뒷날 이 부분, 여기는 연말을 하고 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연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각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앞날을 이렇게 여기까지 연말을 하거나 뒷날을 이렇게 연마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연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연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숫돌이면 날을 약간 띄우는 거죠. 이렇게 숫돌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만 되겠잖아요. 안 띄우더라도 이쪽을 강하게 누르면 이제 여기만 다니까 결국 연마가 되는 건 약간 둥그렇게 이렇게 연마가 됩니다. 1000번에서 연마하는 거 아니고요. 6000번에서 그러면은 날이 훨씬 더 날카롭게 됩니다. 그래서 대패날 경우에 베벨업인 경우에는 뒷날 날끝을 가장 고운 숫돌에 연마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끌을 한번 보면 이게 남으면 끌은 이런 식으로 나무 속에 항상 뒷날이 접촉을 해요. 이 뒷날이 나무에. 그러니까 끌의 뒷날은 사용하면서 나무하고 항상 접촉을 하니까 그렇게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끌을 연마할 때는 뒷날 전체를 1000번, 6000번 숫돌에 있다고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고운 숫돌에 끌 경우에는 뒷날 전체를 한번 가볍게 밀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연말을 1000번부터 라인업 따라서 뭐 6000번, 12000번까지 이렇게 연마하는 게 이제 정상 일반적인 연마라면, 날름이 연마할 때 이렇게 쇠부스러기 넘어온 거 이거만 떨궈주는, 날름이만 떨궈주는 연마가 있잖아요. 이거는 가장 고운 숫돌에 이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보다는 적고 이거보다는 좀 많게 끌 경우에는 뒷날을 가장 고운 숫돌에 연마를 해주는 게 좋다. 왜? 항상 끌은 뒷날이 나무하고 접촉을 해서 이쪽에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나고 막 하기 때문에 끌은 이렇게 연마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톱에 관해서도 예전에 한번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르기 톱 경우에요. 자르기 톱은 톱날이 이렇게 칼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몸 바깥쪽, 얘는 내 몸쪽으로 이렇게 나르김이 돼 있어요. 이쪽이 칼입니다. 칼로 따지면 이 부분이 앞날이 되는 거죠. 앞날. 여기도 앞날. 그러면
이 뒤쪽에 판판한 면이 있겠잖아요. 그 판판한 면이 뒷날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판판하죠 지금. 여기가 뒷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톱 경우에도 나럭임을 다 죽이고 이 톱판을 숫돌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얘는 이제 반대쪽. 그 부분을 숫돌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면 자르기 톱이 훨씬 더 날카롭게 됩니다. 그래서 톱 경우에도 뒷날 이 개념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죽칼인데요. 이게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연마면이 이 연마면이 자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마면이 90도로 닿아야 되니까 가죽칼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칼에 이게 가죽칼입니다. 가죽칼의 연마면이 자에 이렇게 닿아요. 그러니까 칼은 당연히 이렇게 기울여야 되겠죠. 약간 기울게끔 해서 이 연마면이 자에 이렇게 밀착이 돼서 자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대부분 찰자를 쓰는데 자가 지나가면서 앞날에 스크래치가 나요. 앞날 가죽칼 경우에. 그러니까 앞날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굿 좋은데 우리 금극기 칼, 이런 금극기 칼이요. 뭐 이건 양손잡이용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많이 쓰는데, 금극기 칼 우리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가죽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라면 뒷날이 찰자에 닿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요. 이 뒷날 이 부분이 찰자에 이렇게 자에 이렇게 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날 끝에 스크래치, 끝에 보면은 스크래치가 나 있죠. 찰자에 마모가 돼가지고 그래요. 이 부분이 마모가 되고요. 찰자 이 단면에 닿아서. 그러면 앞날을 이렇게 연마를 하더라도 뒷날 이 부분에 스크래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안 좋죠, 이 스크래치가. 그런데 이제 대부분 무시하고 금극기 칼 앞날 연마할 때 뒷날 이 정도 스크래치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크래치는 연마할 때 그 가장 고운 숫돌에 몇 번 밀어버리면 이제 깔끔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제가 괜히 심심하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왜 금극기 칼을 이렇게 그어야 되냐, 판판한 면이 철자에 닿아야 되냐, 뒷날에 스크래치를 내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얘처럼 가죽칼처럼 앞날이 철자에 닿고 칼을 약간 비스듬하게, 이 연마 각도만큼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철자면은 이 앞날이 어디 보자, 이 연마 각도가 있으니까 이게 잘하면 90도로 하면은 떠버리겠죠, 날끝이.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칼이 이렇게 해서 앞날에 스크래치가 나야지 뒷날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될 거 없어요. 다들 이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서 뒷날에 이렇게 스크래치 다 나는데, 이렇게 쓰면 뒷날 쪽에 스크래치가 안 나고 앞날 쪽에만 스크래치가 나니까 연마할 때 훨씬 더 쉽지 않겠냐. 그런데 가죽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죽칼은 이게 오른손잡이라는 거예요. 이 연마면이 자에 닿게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칼을 약간 비틀어서 이 연마면이 경사지게끔 해서 하면은 앞날만 스크래치가 나니까. 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건 무반이었고 이거는 천마 제품인데, 뒷날 끝에 보면 철자에 상처가 엄청 나 있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 그래서 영국의 폴 셀러즈의 경우에는 금극기 칼을 그냥 양날이 연마된 주머니 칼을 씁니다. 주머니 칼. 이런 칼을 써요. 금극기 칼로. 이럴 때는 이게 잘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 간격이 생기니까 칼을 이렇게 비틀어야 되겠죠. 이렇게 칼이 이런 식으로 돼야지 여기에 딱 밀착이 되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각도를 잘 유지하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대부분 뒷날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뒷날 쪽을 자에 밀착을 시켜서 90도로 세워가지고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양날을 이렇게 하거나 외날이더라도 칼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연마면이 닿게끔 한다면 뒷날에 스크래치를 안 줄 수가 있으니까 칼이 훨씬 더 날카롭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아무 하자 없어요. 그렇지만 궁극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대부분 이렇게 연마돼 가지고 오른손잡이용이다라고 한 거는 가죽칼밖에 없습니다. 가죽칼. 그 외날칼 경우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칼을 보면 외날인데요. 이 칼 오른손잡이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쪽이 연마가 돼 있고 이쪽은 판판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뒷날이 이 뒷날 부분이 철자 같은데 닿겠죠. 이거 오른손잡이용이라고 만들어져서 판매가 돼요. 그런데 아까 가죽칼 원리로 따진다면은 이게 가죽칼은 오른손잡이용이죠. 그렇다면은 가죽칼 원리로 따지면 이 칼은 왼손잡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잡이용이라고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은 저는 왼손잡이용이어가지고 오른손 이런 칼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왼손으로 이 연마면이 철자에 닿게끔 해서 이렇게 긋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칼 논리로 따지면은 이 칼은 왼손잡이용이지 오른손잡이용이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심심해서 제가 쭉 칼을 쓰면서 불현듯 든 생각이라 썰을 풀어봤습니다.